자, 이번 강좌에서는 이제 미분법 공식에 대해 한번 설명해 볼 텐데, 다섯 번째, 미분법 공식이에요. 또는 미분법의 뭐 성질이다 설명하는데, 사실은 이제 공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이제 기계적으로 좀 빨리 풀어보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변화율, 순간 변화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값을 계산했더니 너무 복잡해서 사실은 임의의 점 x에 관한 정리했듯이 지금도 이 식을 전부 다 이 정에 입력하면 될 텐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걸 좀 더 기계적으로 좀 빨리 해보자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식은 바로 상수 함수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그래프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그래프 자체가 y equal c 이렇게 설명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x 플러스 x고 여기가 x 플러스 h라고 하면 두 개의 함수 값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f 프라임 x가 뭐야? 라고 한다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x분의 f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fx라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y 값이 요게 뭐야? c. 여기도 얼마야?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정리한다면 바로 0이다. 그래서 변화가 없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 알고 있는 y equal c를 미분한다면 y 프라임 값은 0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하나 알았어. 상수를 미분하면 미분값은 0 나온다는 사실을.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y equal x n승을 미분하면 뭐가 될까? 이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n은 뭐야? 자연수 이게 되겠죠. 다항함수니까. 그렇다면 이 식은 미분했을 때 y 프라임은 n 곱하기 x의 n-1승입니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울 수는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지? 라는 것이 헷갈리죠.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하나 보여준다면 요 증명하는 과정은 그냥 보면서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xn승이니까 0 넣어주면 0 나올 거고요. 양수 넣어주면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줄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를 우리가 편안하게 x로 잡자. 하나는 x 더하기 h로 잡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f 프라임 x가 뭔데? 라고 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여기는 기본적으로 x 더하기 h 마이너스 x분의 x 더하기 h의 n승 마이너스 현재 x의 n승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 x 더하기 h를 전개하는 게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요 값을 현재 a라는 값으로 치환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현재 이 식은 a-x분의 a의 n승 마이너스 x의 n승이 되고요. 앞의 과정에서 h가 0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 x 더하기 h가 h가 0 가면은 a가 x로 가겠네 라고 설명하는 과정과 동일해집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과정에서 리미트 a가 x로 갈 때 위아래를 조금 더 우리가 보기 편한 입장에서 본다면 내린 차순 정리하기 위해서 위아래를 마이너스 1을 곱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값만 계산해 보는 거야. 근데 0분의 0꼴이네? 예. 그 얘기는 a가 x로 갈 때 여기가 x-a라면 여기도 x-a가 반드시 존재한다. 그렇다면 나머지 식이 뭐지? 라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살짝 이것을 조립제법 표현해 보니까 xn승이면 앞에 있는 개수가 1이고 나머지는 0이다. 그리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a의 n승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근데 x 대신에 a로 나눴으니까 a로 해주면 1 곱하면 a제곱 a제곱 해서 나중에 0 나왔다는 건 여기가 a n승이 나왔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 전 단계는 a의 n-1이 나왔겠구나 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전체가 n차인데 1차를 빼면 나머지는 n-1차니까 1 앞에 있는 숫자는 기본적으로 1 뒤에 있는 식은 사실은 x의 n-1이고 여기는 a의 x n-2승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a제곱의 x의 n-3승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상수항이 남겠구나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여기 x-a를 서로 약분한 후에 a 대신에 x를 넣어준다면 x의 n-1 넣어주면 x의 n-1 넣어주면 여기도 x제곱 되니까 x의 n-1 해서 마지막에도 x의 n-1승이 된다. 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2차식이면 2차, 1차 상수 항의 개수 3개 3차식이면 3차, 2차, 1차 상수 4개 n-1차면
기본적으로 n-1개에다가 상수항까지 포함하니까 요 개수 전체 n개가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이 결과는 n 곱하기 x의 n-1이구나. 이런 기계적인 풀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y는 x의 5승을 미분해 줘 라고 하면 y 프라임은 5x 4승이 될 거고 x 4승을 미분한다면 이것은 4x의 3승이 될 거야. 만약에 x 3승을 미분한다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3x의 제곱, x제곱을 미분한다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2x, 차수를 떨어뜨리고 하나 뺀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y라는 것이 x야 라고 한다면 이때는 1차에서 하나 떨어지니까 상수항이 되는데 앞에 개수 요거 1 떨어져 봤자 1밖에 될 수 없다라는 기계적인 풀이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항함수 미분법 하면 가장 기본되는 내용이 바로 이 식이다. 자, 그랬더니 또 이제 12가 들어오는 건 이거는 전부 다 x의 n승이다. 말 그대로 n승 앞에 있는 숫자, 개수가 1일 때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여기가 3x 5승이나 4x 5승처럼 x 5승 앞에 있는 숫자가 1이 아니면 어떡할 건데? 라고 시비를 걸 수도 있어.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세 번째야. y는 k 곱하기 fx를 미분한다면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편하게 k는 그냥 두시고 fx만 미분해주면 된다. 이게 되는 거죠. 아, 이게 가능하다고? 예. 정리해보면 h가 0으로 갈 때 하나는 x 더하기 h 마이너스 x분의 요걸 이제 하나의 함수로 봐야 돼. 이 전체를. 그렇다면 여기다가 하나는 x 더하기 x 더하기 h를 넣어주세요. x 넣어주면 여기는 k 곱하기 fx가 될 겁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여기는 h, 여기는 k를 공통인수를 뽑아준다면 이렇게 k 곱하기에 fx 더하기 h 마이너스 fx가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현재 요 값은 뭐야? 하면은 바로 f 프라임 x 곱하기 k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y가 3x의 제곱이다 라고 한다면 얘를 미분할 때는 6x를, y가 만약에 5x의 3승이다 라고 한다면 y 프라임은 3이 떨어져서 앞에 있는 5랑 곱하면 되니까 15x의 제곱이다. 이런 표기를 하는 걸 허락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게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통 이제 고3이나 재수생들일 테니까 아마 요 강의를 들으면서 아, 요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아, 이런 사실에서 파생했구나 라고 이해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살짝 좀 지우고요. 나머지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살펴본다면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다. 네 번째. 그러면 오케이. 앞에 개수가 1인 걸 알겠는데 1이 아니더라도 쓸 수 있다는 거 알겠는데 식이 하나가 아니고 다항식처럼 2개 이상 나오면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야. 자, 그래서 y는 fx랑 gx랑 이런 식들이 기본적으로 합차 과정으로 해서 다항식을 만든다면?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면 y 프라임이란 f 프라임 x 플러스 마이너스 g 프라임 x. 합차 과정의 경우에는 뭐해라? 마음 편하게 그냥 쫙 전개해줘. 이게 되는 거예요. 각각 따로따로 미분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식은 h가 0으로 갈 때 x 더하기 h 마이너스 x분의 여기는 하나는 요걸 하나의 함수로 보기 때문에 여기다가 x 더하기 h를 넣어주면 f의 x 더하기 h 플러스 마이너스 g의 x 더하기 h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가로 닫고 마이너스 하나는 x를 넣어주세요 라고 설명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해준다면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볼까? 라고 하는데 정리하는 과정에서 h가 0으로 갈 때 요거 지워지면 h 그리고 여기가 가운데가 마이너스인데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야. 그럼 연상기호가 얘랑이 어떻다? 다 똑같아. 그러면 얘부터 먼저 묶어주면 어때? 이렇게 되는 거야. fx끼리만. 그러면 fx 더하기 h 마이너스의 fx.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공통으로 해서 g 앞에 있는 게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 갖고 오겠다는 얘기고 그에 따라서 gx를 정리한다면 gx 더하기 h 마이너스 gx가 된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이 과정에서 이렇게 묶어준다면 이 과정은 f 프라임 x가 될 것이고
만약 이 뒤에 있는 값을 정리해 준다면 요게 리미트랑 합쳐진다면 여기는 g 프라임 x가 된다. 그리고 가운데 연산교는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증명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나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x 3승에 플러스 4x의 제곱이야 라고 한다면 얘를 미분할 때는 3x의 제곱 플러스 8x 각각을 미분해서 합차 과정으로 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뭘까? 라고 했더니 선생님, 만약에 곱셈인 경우는 어떡하지요? 라고 설명했어요. 자, 곱셈의 경우는 앞에 거를 한번 미분해 주시고 뒤에 걸 곱해 주세요. 플러스, 그리고 앞에 거 남겨놓고 뒤에 거 미분해 보자. 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볼 때 이때 요 내용만큼은 증명 과정을 섬세하게 봐주세요. 증명 과정을 섬세하게 봐달라. 왜냐면 나중에 추후에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 증명 과정의 포인트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식을 왜 따로따로 미분하면 안 될까라고 설명을 해봤더니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여기는 x 더하기 h 마이너스 x가 될 거고요.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이걸 하나의 함수로 보기 때문에 하나는 x 더하기 h를 넣어봐. 그러면 fx 더하기 h, gx 더하기 h 이렇게 될 거고요. 하나는 x를 넣어주면 fx 곱하기 gx가 된다. 그런데 가운데 연산교가 마이너스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지워지니까 상관없는데 문제는 얘는 곱이고 얘도 곱인데 여기가 마이너스야. 그러면 곱셈 마이너스. 그럼 질문. 곱셈이 먼저야 마이너스가 먼저야 하면은 곱셈이 먼저죠. 아, 곱셈이 먼저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이렇게 먼저 묶는 자체가 안 된다. gx끼리 먼저 할까? 안 된다. 왜? 여기는 곱이고 마이너스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리하지? 자, 요때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현재 f의 x 더하기 h, g의 x 더하기 h인데 바로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 하냐면 여기 가운데다가 없는 값을 첨가해줘요. 한 번은 x 더하기 h와 x를 고르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두 개 중에 하나의 함수에다가는 x를 넣어주시고 하나의 함수에다가는 x 더하기 h를 넣어주세요.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는 x, 하나는 x 더하기 h. 근데 x 더하기 h를 fx 먼저 주면 안 돼? 그러니까 fx 더하기 h, gx. 상관없어요.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데 한 번은 이 식을 빼주세요. 그러면 한 번은 뭐 하면 돼? 없는 값 집어넣었으면 그만큼 더해주면 되잖아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 후 여기다가 마이너스에 fx 곱하기 gx를 하자 이게 되는 거예요. 없는 값 첨가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이 과정을 이렇게 정리한 후에 반을 쪼갰어요. 그래준다면 앞에서는 공통인수로 나올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했더니 h분의 g의 x 더하기 h가 공통이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쪽에는 f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fx로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가운데 연산기호는 플러스 h가 0으로 갈 때 이 식에서는 공통 나올 수 있는 게 fx. 여기는 h분의 gx 더하기 h 마이너스 gx라고 정리해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는 얘가 뭐야 하면은 바로 f'x. 여기는 0 넣어주면 gx 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뒤에 있는 식은 기본적으로 넣을 게 없네 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fx. 여기 있는 것은 리미트랑 결합되니까 g'x 해서 곱해준다. 그리고 가운데를 연산기호 플러스로 연결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남겨놓고 앞에 거 남겨놓고 뒤에 거 미분하고 바로 이런 식이 탄생을 한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보면서 정리할 수 있겠고 예를 들어서 이제 미분한다면 y는 x제곱 더하기 1하고 3x 플러스 4가 있다 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뭘까? 라고 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남겨두고 플러스 앞에 거 남겨놓고 뒤에 거 미분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정말 결과 같을까? 궁금하니까 한 번만 정리해 보는데 요거 6x의 제곱 플러스 8x 여기는 3x 제곱 더하기 3 그러면 여기는 9x의 제곱 플러스 8x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미분값이. 근데 요거 한번 전개해 보면요. x, 3x의 3승 그 다음에 우리가 전개하면 4x의 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4가 되기 때문에 얘를 미분하면 얼마 나온다? 9x의 제곱 8x 더하기 3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곱에 관한 미분 연산이 좀 길긴 하지만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인데 우리가 시험 문제를 볼 때 가끔씩 나오면서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합성함수의 미분이죠. 거듭제곱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거듭제곱에 관련된 미분이 나오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하실 텐데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바깥쪽에서부터 한 단계씩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바깥쪽에 있는 함수가 누구야? n승. 그리고 안쪽에 있는 함수가 누구야? fx. 그러면 이거 미분한다면 맨 처음에 n승에 관한 미분을 해줘. 그래서 n-1승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요 속에 있는 것을 미분해 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곱해 주세요.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살짝 이렇게 이쁘게 좀 정리해 봅시다. n 곱하기 fx의 n-1승에다가 속의 걸 미분해서 f'x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y가 현재 3x의 제곱 플러스 3, 2라고 합시다. 그거에 4승 미분한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바깥쪽에 있는 걸 미분해서 4의 3승이야 라고 설명해 주세요. 자, 3x 제곱 더하기 2죠. 그 다음에 이 속의 걸 미분해 주세요. 그러면 6x.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게 바로 거듭제곱에 관련된 미분법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될까? 이제 궁금해 하니까 하나 보여준다면 y는 fx의 n승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이것을 치환을 해줘요. 요거를 t라고 해서. 사실은 이게 하나의 합성함수니까 정리를 해준다면 하나는 y 콜 t의 n승, 하나는 t 콜 fx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얘는 정의역이 t, 치역은 y. 얘는 정의역이 x, 치역이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만약에 미분한다면 정확한 표현을 하면 정의역이 t니까 dt분의 dy 여기는 n 곱하기 t의 n-1승 이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정의역은 x, 치역이 t니까 미분한다면 dx분의 dt 여기는 f'x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건 바로 dx분의 dy를 원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dx분의 dy 그러면 이 dt를 없애면 되겠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dx분의 dy라는 것은 dt분의 dy와 그 다음에 dx분의 dt를 곱해주면 되겠다. 분모 분자에 있으니까 이 dt는 곱해주면 없어진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현재 여기선 n 곱하기 t의 n-1승과 곱하기 f'x구나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고 다시 t를 원상복구 해준다면 fx 정리해서 표현해 줄 수가 있다. 이게 되는 거죠. 자, 요것은 사실은 이제 이과 과정인데 문과 연산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꼭 봐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미분법 공식 전체를 다 살펴본 거고요. 지금부터 이제 이것을 개념도 배웠고 연산도 배웠으니까 바로 연결해서 이제부터 뭐 하자? 실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 건지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